대부분의 관계는 아무런 소리도 없이 가랑비에 옷 젖듯 조용히 멀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뒤돌아봤을 때 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죠. 내가 소중한 무언가를 놓쳤다는 걸 말이에요. 오래된 친구, 매일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배우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녀, 긴 세월을 함께 견뎌온 형제, 자매, 내가 아무런 의도 없이 던진 말 한마디, 그리고 가까우니까 당연하다고 여겼던 나의 작고 소소한 행동들 때문에 내 곁에 소중한 사람을 내가 제 발로 밀어낸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 봅시다. 자기도 모르게 소중한 관계를 망가뜨리는 행동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행동 세 가지. 첫 번째는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의 배려, 상대의 노력, 이런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는 태도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와 식당에서 밥을 먹는 장면 상상해 볼게요. 젊을 때는 서로 조심스럽게 대화를 건넸어요. 이제는 음식이 나오는 동안에 각자 휴대폰 들여다보고 상대의 말투, 상대의 차림새를 두고 너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하냐? 이런 농담이라는 명목으로 핀잔을 줍니다. 상대가 내 취향을 기억해서 물이나 반찬을 챙겨줘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일 뿐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습니다. 주말에 먼 길 찾아온 자녀를 맞이할 때도 비슷해요. 반가운 마음이 앞서면서도 정작 입 밖으로 나오는 첫 마디는 얼굴이 왜 이리 수척하냐? 왜 이렇게 자주 안 왔어? 이런 타박. 마음속의 본심은 자식을 향한 애정인데 듣는 자녀에게는 자신을 여전히 평가하고 통제하려는 답답한 잔소리로 다가옵니다. 바깥에서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 한없이 친절해요. 작은 호의에도 머리를 숙일 줄 알죠. 그런데 정작 가장 소중한 가족, 오래된 친구에게는 왜 이토록 야박해지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친밀함의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상대가 나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안정감이 드는 순간 마음의 빗장을 너무 깊이 풀어버려요. 나의 편안함이 상대한테는 감정적 노동, 불편함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도 잊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상대가 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상대를 난처한 시험에 들게 합니다. 자, 오랜 지인에게 작은 부탁을 건넸다가 요즘 사정이 조금 있어서 어렵겠는데 이런 정중한 거절을 들었을 때의 상황.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상대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줍니다. 그런데 관계에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속으로 단정 짓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몇 년인데 정작 내가 필요할 때 나를 외면해? 배우자와 사소한 집안일로 다툴 때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는 내 뜻대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상대의 사랑과 우정을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는지 여부로 가늠하려고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는 말합니다. 세상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죠. 타인의 마음, 타인의 형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상대를 내 방식대로 조종하려고 하거나 내 요구를 받아주는 정도에 따라서 이 관계의 무게를 달아보려고 하는 순간 상대방은 피로감을 느껴요. 세 번째는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삶의 거리감을 상대의 마음이 변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젊을 때 매주 만나서 술 먹던 친구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건강 문제, 집안의 대소사, 생계의 고단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연락이 한 달, 두 달 뜸해졌어요. 네, 이럴 때 어떤 사람은 서운함을 참지 못하고 연락을 먼저 끊어버려요. 어쩌다가 연결된 전화 통화에서 쏘아붙입니다. 야, 너 이제 잘 산다고 나 무시하냐? 요즘 연락도 없고 참 너 많이 변했다. 가족 모임에서 형제자매가 나눈 대화에서도 이런 모습은 자주 포착돼요. 각자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 달라지면서 관심사도 가치관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변화죠. 그런데 이걸 마음이 식었다, 나를 멀리한다 이렇게 단정 짓고 상대의 변화를 비난하게 되면 남아있던 애정마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잃지 않을까요? 우선 내 안의 질문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평생 동안 내 곁에 좋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왜 내 주변에는 괜찮은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며 살아왔다면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선 지금은 나는 과연 좋은 사람이 편안하게 머물고 싶어 하는 사람일까? 하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좋은 관계는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나 해주는지 계산하는 관계가 아니죠. 서로가 서로의 곁에서 편안하게 존재할 수 있는 관계예요. 오늘부터 고마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즉시 언어로 표현하는 습관을 만들어 봅시다. 30년 된 친구가 밥을 사주고 있어요. 배우자가 따뜻한 물 한 잔 건네고 있어요. 자녀가 안부 전화 걸어왔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넘어가지 마세요. 바쁜데 일부러 전화해줘서 너무 고맙다. 오늘 너 덕분에 마음이 참 따뜻했어.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 상대의 마음의 피로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자, 두 번째는 상대가 내 기대만큼 자주 연락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나에 대한 부정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상대의 삶에도 나름의 무게와 고단함이 있었어요. 그걸 인정해 주시고 언제든 편하게 돌아와서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 줍시다. 세 번째는 사과를 미루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던진 무심한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상처가 됐겠다라고 깨달았을 때 우리 사이에 무슨 사과야 하면서 어물쩍 넘어가지 마세요. 내가 아까 솔직하다는 핑계로 말이 좀 심했어. 미안해. 이런 담백한 사과 한마디, 10년간 쌓일 수 있는 오해의 벽을 순식간에 허물어뜨립니다. 통장의 잔고도, 사회적 명예도 조금씩 빛을 잃어갈 때가 옵니다. 그 순간 우리 곁을 지키는 건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는지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순간에 얼마나 나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대해주었는가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구일 수도 있고요. 지금 거실에서 TV 보고 있는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타지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서운함, 무례함 이런 것들을 쌓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